안녕하십니까, 한결선입니다. 오늘 시장이 참 지저분하죠. 대응하기가 참 만만치 않을 겁니다. 최근 이제 코스피 지수가 뭐 어제 또 쭉 밀렸다가 오늘 또 다시 원위치를 했죠.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코스닥 지수는 어제 좀 빠졌다가 오늘 좀 복구를 했고, 시장이 이렇게 지금 오르락내리락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왜 시장 얘기를 자꾸 또 꺼내느냐, 이 종목들에도 다 영향을 미치죠. 자, 오늘 뭐 속보가 하나 좀 떴죠. 뭐 최근 트럼프 지지율이 다시금 뭐 올라간다 해가지고 2차 전지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죠? 오늘 이제 뉴스가 속보가 하나 좀 떴습니다. 뭐 여기 내용들 보시는 바와 같이, 예, 일단 뭐 해리스가 46%, 트럼프가 43%, 오차 범위 내에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일단 나왔고요. 자, 그리고 쭉 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1월 달이죠. 최근 이제 사실 뭐 우리나라 대선에 대한 결과도 상당히 궁금하지만 미국 대선 영향이 국내 증시에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누가 될 건지 사실 정책적인 부분에 많이 변화가 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자, 바이든이 사퇴하고 나서 민주당에서 이제 해리스를 내세웠는데 트럼프가 최근에 좀 앞서갔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그리고 다시 또 오늘 속보가 된 거는 해리스가 조금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 있다. 물론 이제 여론조사라는 게 오차 범위 내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다시금 앞서간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이렇게 많이 좀 영향을 미치고 올라왔다는 점, 요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일단 공화당 지지율들 좀 많이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앞뒤를 좀 알 수는 없지만 다시 최근에 민주당 해리스가 좀 앞서 있다. 자, 이 소식이 들리면서 자, 국내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이런 정보나 뉴스를 들으면서 이것만 보지 마시고요. 이게 이제 어떤 결과를 불러올 거냐,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국내에서 만약에 그 트럼프가 우세다 그러면 국내 증시가 좀 안 좋을 거예요. 특히 외국인들 입장에서. 왜냐? 국내 시장을 주도하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뭐예요? 반도체, 2차 전지잖아요. 자, 트럼프가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된다면 IRA, 인플레이션 저감법에 대해서 세제 지원들이 축소가 될 겁니다. 자, 축소가 될 텐데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2차 전지 쪽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 반도체, 지금 미국에 반도체 공장 엄청 짓고 있어요.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호무역을 엄청 강조를 합니다. 미국 내에서만 생산하라 이거죠. 물론 민주당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좀 덜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뭐 미국 내의 반도체 공장과 또 중국 규제, 뭐 이게 된다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2차 전지는 중국 규제를 함에 따라 수혜를 받을 수가 있지만 반도체는 중국 쪽의 공급난이 끊기게 된다면 영향을 미치겠죠. 예.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요 내용들이 상당히 증시에 영향을 좀 주고 있다. 11월 5일입니다. 선거일이. 그래서 이게 뭐 그날 당장 나오진 않겠지만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요거에 따라서 상당한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잠깐 이거 우리가 좀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정리를 하자면 요 내용들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내용 대로, 예, 이런 부분들 특히 이게 가장 크죠. 이게 가장 크고 방위비, 특히 방산주 영향 미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쪽, 이쪽도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있다고 놓고 본다면, 만약에 트럼프 집권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더 빠질 수가 있어요. 중국 쪽 시장을 다 규제를 해버리면 D램 쪽의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는 타격이 크고 HBM 쪽의 비중이 높은 SK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덜하죠. 예, 뭐 그런 부분들 예를 들자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중국 규제에 대한 반사 수익도 있지만 어떻게 돼요?
재생에너지 쪽에 선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에 대한 규제, 그 다음에 지원금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안 좋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뭐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해서 방산 쪽, 트럼프 쪽은 방산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리스 민주당 쪽 본다면 IRA 그대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은 그대로 수혜를 본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보시고 헬스케어 쪽 요즘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뭐 이거는 공통된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최근 9월 달부터 10월 23일까지 최근 수급 동향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에서 어떻게 돌아간 건지 수급 동향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았어요. 불과 한 달 반 동안에 거의 한 10조 원 규모를 매도를 했죠. 그죠? 기관들은 최근에 많이 팔았다가 10월 달 들어오면서 다시금 이제 매수세가 증가가 되고 있고 연기금도 지금 증가가 되고 있고 개인들은요. 뭐 거의 외국인 판 걸 개인이 다 받았죠. 특히 외국인들이 10조 원 팔 때의 상당 부분 거의 7, 80% 물량은 삼성전자입니다. 우리 개인들이 다 샀죠. 자, 그래서 이런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점. 요 부분을 우리가 좀 굉장히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보시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뭐 한번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자, 삼성전자입니다. 무지막지 빠졌습니다. 예, 딱 8월 달 8만 원대부터 지금 뭐 6만 원 깨졌죠. 자, 혹자는 이래요. 글쎄요. 지금 미국 대선에서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뭐 최근 HBM 쪽의 실책이나 또 최근에 해외 법인의 인력 감소 뭐 이런 내용들은 다 알려져 있는 내용들이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살아나려면 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을 합니다. 좀 안 좋은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개인적으로는 저는 5만 원도 한번 깨졌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왜냐? 삼성전자가 과거에 다 아시겠지만은 액면 분할을 했잖아요. 액면 분할하기 전 가격대로 본다라면 예, 아직도 거의 200만 원 넘었다는 얘기예요. 액면 분할을 한 지가 지금 좀 됐지만 예, 삼성전자가 과거 액분하기 전 가격으로 본다면 아직도 가격이 상당히 높고 최근에 실적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본다면 저는 그 이하로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대신 하이닉스는 다르죠. 하이닉스는 지난번에 한번 제가 기억이 나실 겁니다. 22만 원 깨질 때 한번 정리하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 16만 원 언더권, 예, 언더권은 잡아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기적으로 본다면 전 다시금 22, 3만 원대로 회복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D램보다는 최근에 HBM 쪽에 상당히 비중을 높였고, 그렇죠? 물론 비록 엔비디아 쪽의 물량, TSMC와 경쟁 관계에서 엔비디아 물량을 상당히 많이 잘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 D램 시장이 아직 살아나지는 않았지만은 조금씩 회복이 된다면은 하이닉스는 다시 복구가 가능할 거라 좀 보여요.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 특히 외국인들이 롱숏 전략,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는 패버리고 하이닉스는 사고 하는 이런 전략을 펼쳤죠. 근데 이게 아마 당분간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오늘 그 트럼프의 지지율이 좀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모처럼 LG 에너지 솔루션 2차전지가 올라왔죠. 예. 근데 저는 이게 좀 일시적인 거라고 보지 이게 추세적으로 본격화된다고 보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지금 트럼프 그 지지율 상승 때문에 두들겨 맞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등이 나오는 거지 본격화되기는 좀 힘들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살아나려면. 그래서 그 참고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반도체 쪽은 뭐 아까 SK 하이닉스 얘기했지만은 지난번에 테크웨이 한번 얘기했었죠. 바닥을 좀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4만원 딱 올라왔는데 뭐 테크윙이나 이스페타시스 그다음에 DI 이런 종목군들은 HBM 쪽에 뭐 물론 이제 AI 반도체 피크론이 나오면서 많이 두들겨 맞았지만은 빠진 이후에 반등 시도는 조금 더 계속 이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거 보시고 방산주들 말들 되게 많죠. 방산주들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오늘 조정 나왔죠. 오늘 조정 나왔던 게 뭐 트럼프 지지율이 떨어졌다, 해리스가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온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도 있지만은 조정 줄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한 번씩 조정 주고 갔습니다. 그죠? 어찌 보면 건전한 조정이죠. 그리고 오늘 뭐 현대로템도 마찬가지. 뭐 지난번에도 이렇게 살짝 조정 주고 다 갔어요. 그래서 뭐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뭐 트럼프의 어떤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는 것도 있지만 최근 뭐 아시겠지만은 북한의 그 우크라이나 파병 뭐 이슈 문제도 있고요. 뭐 중동 지역의 분쟁 확대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북한의 이거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의 전쟁 파병이 확인이 되고 이게 움직이게 된다면 최근 이제 EU 쪽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무기 지원을 더 좀 확대를 하는 요게 좀 나올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가만히 있지 않겠죠. 지금 소위 얘기해서 이제 방어용 무기 지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뭐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뭐 12,000명 뭐 지원한다라고 이제 지금 얘기 나왔고 확인이 되고 또 이런 게 가시된다면 소위 해서 공격용 무기를 더 지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폴란드죠. 폴란드. 다 아시겠지만은 폴란드가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정권이 바뀌면서 과거 정권에 대한 지금 대대적인 적폐 청산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지금 걸린 게 한국산 무기 구매.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K9 그 자주포 2차 그 계약을 했고 K2전차 소위 얘기해서 2차 계약이 지금 체결이 안 돼 있습니다. 뭘 한다고 하지 있지만 그리고 최근에 뭐 천무 다연장 로켓포를 추가 구매를 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수출 금융 무기 구매를 현금 주고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입은행에서 금융적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가지고 무기를 사는 이런 형태인데 지금 만약에 북한이 파병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흐지부지 휴전 협정으로 간다라면 이제 폴란드는 다급해지겠죠. 이렇게 되면은 지연됐던 무기 구매가 가속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금 지원을 좀 현금으로 직접 구매를 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방산주들이 지지부진했던 방산 구매 계약들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죠. 현대 로템이나 뭐 LIG 넥슨 오늘 조정을 받았는데 저는 조정이 오히려 건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오히려 이런 건전한 조정들이 더 기회를 또 준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풍산도 어제 불끈 올라왔다가 오늘 조정을 줬고 S&T 다이내믹스 그 다음에 이제 드론 쪽 관련해서 뭐 한일단조나 퍼스텍이 불끈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약간 개별적인 단기성 뭐 한일단조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단기간 한 40, 50% 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이 보시고 뭐 개별주다 보니까 코츠 테크놀로지는 뭐 지금 25,000원까지 한 20, 30% 갔다가 좀 쭉 내려왔네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종종 나올 텐데 뭐 이런 거에 오히려 흔들릴 필요는 없다. 방산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계속 제가 점검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이슈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은 바이오 쪽.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오늘 조정을 줬죠. 뭐 조정이 좀 건전한 조정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뭐 유한양행이 지금 오늘 뭐 한 5% 조정 줬고 그다음에 알테오젠 그죠? 밀렸죠. 뭐 쉬었다 가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미국 대선에 따라서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시속 게임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그 중심에 지금 방산하고 바이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투자 금액이 좀 있으시고 이런 이제 업종별 섹터별 안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요 기준점만 명확히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리가칸 바이오 신고가 냈다가 오늘 위꼬리 아랫꼬리 길게 달았죠. 나쁘지 않아요. 그냥 들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ABL 바이오가 지금 오늘 조정을 줬어요. 만약에 얘가 다시금 요 37,500원 언더권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또 매수 기회를 한번 봐야겠죠. 그죠? ALB 바이오
ABLB 바이오 그렇게 보시고 한올 바이오파마도 오늘 조정을 줬습니다. 얘는 좀 더 빠졌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예, 빠지길 원합니다. 근데 쉽게 안 빠지네요. 예, 그래서 그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샤페론 그 다음에 네이처셀 뭐 중소형 바이오 중에 불끈불끈했죠. 그리고 펩트론도 오늘 뭐 최근에 조정을 중에 있고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좀 유상 증자가 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소량 가져가시는 분들 물량 지난번에 우리가 9월 달에 매수한 물량들은 일단 팔라고 했어요. 일단 뭐 얼추 한 7, 80% 수익 났고 지금 이제 숨고르기 들어가고 유상증자에 참여하실 분들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그렇죠. 예, 그래서 보시고 올릭스는 계속 가고 있고요. 그죠? 올릭스는 계속 가고 있고 자, 인벤티지 랩이 저 의외로 빠지고 있죠. 인벤티지 랩이 이제 유한양행 쪽에 투자를 받은 회사인데 자, 최근에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서 매매를 해가지고 다 팔아먹고 지금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빠지네요. 기형이 빠질 거면 좀 18,000원 언더로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한번 잡아보게 보시고 뭐 제넥신도 불끈했다가 최근에 이런 상황들이고 뭐 대화제약은 말할 나위도 없고 자, 오늘 재밌는 종목은 DXVX입니다. 오늘 장중에 호재가 떴는데 한 장중 22%까지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밀렸습니다. 자, 밀린 이유는 최근에 유상증자를 했죠. 그게 이제 10월 3일인가요? 10월 2일인가? 그때부터 발행가가 한 2,300억, 2,400억가량 되는데 그 물량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빠졌다가 오늘 호재성 재료가 나왔지만은 그 물량들이 나오니까 다시 주저앉았죠.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바이오 쪽은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가져갈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 같이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뭐 최근에 이제 움직임 중에 뭐 당장 우리가 좀 잡아볼 만한 게 뭐가 있느냐 뭐 몇 개가 좀 있긴 하지만 반도체 장비 쪽에서 검사 장비 쪽이 있어요. 뭐 펜트런이 좀 굉장히 힘이 좋았고요. 이거를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예, 오늘 뭐 반도체 쪽 다 올라왔는데 이쪽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특히 검사 장비 쪽입니다. 얘는 신규 상장이니까 조금 예외를 시키고 이쪽이 좀 올라오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반도체 쪽이 뭐 AI 피크론 때문에 조정을 많이 받았죠. 많이 빠졌습니다. 이미 많이 빠졌다가 이제 슬슬 실적들이 이제 발표가 되고 뭐 차익 물량들 특히 이제 많이 팔아먹었잖아요. 이익 실현 물량들이 이제 많이 지나가는 그런 과정들 그렇죠? 더 이상 이제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오셈이나 펜트론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체크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테크윙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물론 이제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뭐 다 팔아먹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할 텐데 테크윙은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HBM 쪽은 이미 뭐 7만원 찍고 35,000원 반토막 50% 조정을 줬잖아요. 조정 주고 나서 다시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요거를 같이 보는 거기 때문에 이쪽을 좀 같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어지러울 거예요. 어지러운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가장 큰 지금 시장의 변수는 뭐예요? 이 부분입니다. 11월 미국 대선이 끝나는 11월 5일 우리나라 시간 한 6, 7일 정도 결과가 나오겠, 좀 더 지날 수도 있습니다. 이까지는 미국의 어떤 대선 지지도에 따라서 어떤 각 후보의 정책들, 그게 국내 증시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 요것만 염두에 두고 우리 시장을 좀 대응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